1번 다음 중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 기업에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번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이용자에 해당한다. 3번 상장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한국 채택국제 회계 기준만을 적용하고 비상장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을 적용한다. 4번 국제 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며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2번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의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다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3번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4번 목적 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과 목적 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은 정보의 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2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3번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번 부채는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자본을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할 최소한의 항목이다. 2번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3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타 포괄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번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제 의무가 있는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2번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3번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4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권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결 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하며 재고장에 입고기록만 할 뿐 출고기록은 수행하지 않는다. 2번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당기 판매 수량을 먼저 확정한 뒤에 기말재고수량을 계산한다. 3번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의 입, 출고 시에 당기 매입 수량 및 당기 판매 수량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중에 언제든지 장부상의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4번 계속기록법에서는 장부상의 재고 잔량을 기말 재고 수량으로 결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의 다음은 여성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3일의 상품 재고 현황이다. 3일은 섬유신 소재의 개발로 인하여 상품 재고를 다음 연도로 2월하여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3일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1번 0원
2번 80만원, 3번 100만원, 4번 18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는 3일의 재고자산 수불부가 다음과 같을 때 3일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말 재고자산 실사 결과 확인된 재고 수량은 600개이다. 1번 5만 4천원, 2번 5만 8천원, 3번 6만 2천원, 4번 6만 8천원.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이 보유하고 있는 20X3년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4만원, 2번 16만원, 3번 18만원, 4번 2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번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 금의 과목으로 자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에 가산한다. 3번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감소액은 기타 포괄 손실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에서 차감한다. 4번 당해 자산이 폐기되거나 제거될 때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해서 자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은 3일의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3일은 20X 원년 말 건물과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20X2년 말에는 손상차손한입을 인식하였다. 20X2년 결산 시점에 3일이 건물과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 손상차손한입은 얼마인가? 단, 20X 원년 초 건물의 내용 연수는 6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1번 40만원, 2번 640만원, 3번 740만원, 4번 84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2번 내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 중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3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4번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다음은 20X 원년 3일의 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20X 원년 1월 1일부터 20X 원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에 대한 자료이다. 동 엔진이 20X 원년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20X 원년의 3일이 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총비용은 얼마인가? 단, 엔진 개발비에 대하여 내용 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 상각함. 1번 2,225만원, 2번 2,525만원, 3번 2,725만원, 4번 3,0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X 원년 1월 1일 건물을 억원에 취득하였다. 투자부동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한 회계 처리가 3일의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3일은 내용 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1번 000원 감소, 2번 1,250만원 감소, 3번 2,000만원 감소, 4번 2,375만원 감소.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은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2번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은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3번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고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인 채무증권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4번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고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인 채무증권은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회사채를 취득하였다. 이 사채를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X2년 12월 31일에 인식해야 할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단, 계산과 정에서 단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 사치를 선택한다. 1번 8만원 2번 95,267원 3번 96,529원 4번 1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2번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여 즉 정한다. 3번 사채의 상환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다르기 때문이다. 4번 상각후원가 특정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복합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지분상품, 자본의 공정가치를 독립적으로 측정한 후 이를 차감한 잔액은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2번 전환우선주란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이다. 3번 신주인수권 부사채란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4번 전환사채란 유가증권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 사채 쟁면 100만원,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후급, 만기 3년을 95만 1,963원에 발행하였다. 3일이 동사채를 20X3년 1월 1일 99만원에 상환할 경우 이로 인한 사채 상환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계산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 사치를 선택하고 20X 원년 1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1번 사채 상환 이익 7,858원 2번 사채 상환 손실 7,858원 3번 사채 상환 이익 15만 2,822원 4번 사채 상환 손실 15만 2,822원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충당부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번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3번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이익을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 데 고려한다. 4번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금액을 추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자본거래가 자본의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식 배당,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총자본 불변. 2번 주식의 할인 발행,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불변, 총자본 감소. 3번 자기주식 취득, 자본금 불변, 이익잉여금 불변, 총자본 감소. 4번 현금 배당, 자본금 불변, 이익잉여금 감소, 총자본 감소.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3일의 제12기 자본 항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20X2년 말 결산 시 3일의 자본에 대한 보고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단, 아래 자료 이외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은 없다고 가정한다. 기역, 니은, 디귿. 1번 750, 120. 2번 750, 170. 3번 800, 150, 20. 4번 800, 150, 70.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자산, 2번 계약부채, 3번 환불부채, 4번 수취채권.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유형별 수익 인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역유형 보증의 경우 보증을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보아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분한다. 2번 시용 판매에서는 고객의 매입 의사 표시가 제품 등에 대한 통제의 이전으로 보아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3번 기업이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라이선스 계약이 사용권에 해당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하는 수행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4번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가 이전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받을 권리를 가지는 판매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3일건설은 20X 원년 1월 1일에 대전시로부터 교량건설을 총공사 계약금액 5천만 원에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X 원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추정 총계약원가는 4천만 원으로 공사기간 동안 변동이 없으며 회사는 누적 발생 계약원가에 기초하여 공사진행률을 측정하고 있다. 20X1년과 20X2년 계약 수익이 다음과 같을 때 20X2년 말 누적 발생 계약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500만 원, 2번 2천만 원, 3번 2,500만 원, 4번 3천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종업원급여는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2번 퇴직급여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하며 단기 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는 제외한다. 3번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한 연차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후에 결제될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4번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폭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3일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 폭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손실 100원, 2번 이익 100원, 3번 손실 500원, 4번 이익 500원.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여한 지분상품, 주식 선택권 등 이즉 시 가득된다면 기업은 보상원가를 부여일에 전액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2번 거래 상대방이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보상원가를 용역 제공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3번 부여일에 측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부여일 이후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을 반영하여 추정치를 변경한다. 4번 권리 행사 시 신주 발행 없이 자기 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연법 인세자산. 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기와 관계없이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2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 인세자산을 인식한다. 3번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도 이연법 인세자산. 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4번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 인세자산 부채를 측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3일은 20X 원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3일의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 인세자산 부채는 얼마인가? 1번 이연법 인세부채 120만원. 2번 이연법 인세자산 120만원. 3번 이연법 인세부채 180만원. 4번 이연법 인세자산 18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우 다음 중 회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3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4번 경과 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3일의 20X 원년 당기순이익은 2천만 원이며 우선주배당금은 200만 원이다. 3일의 20X 원년 1월 1일 유통보통 주식수는 17,000주이며 9월 1일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9,000주를 발행하였다. 3일의 20X 원년 기본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유상신주의 발행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며 가 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한다. 1번 300원. 2번 600원. 3번 900원. 4번 1,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회사가 수취하는 배당금 금액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2번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보고된다. 3번 영업권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4번 영감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용산의 발행 주식 총수의 40%를 5,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용산의 주식은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주식 취득일 현재 용산의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였다. 20X 원년 초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20X 원년 중 당기순이익 이외에 순자산의 변동은 없다. 3일의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관계기업 투자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13,000원일 경우 용산의 20X 원년 말 순자산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번 25,000원. 2번
27,500원. 3번 3만원. 4번 32,5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기능통화가 원화인 3일은 20X 원년 1월 10일에 타 회사의 지분 상품을 5,000달러에 취득하였다. 3일은 지분 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X 원년 말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5,500달러이며 관련 환율은 다음과 같다. 2위 지분 상품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3일의 20X 원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번 0원. 2번 2만원 증가. 3번 3만원 증가. 4번 5만원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다음 거래 목적 중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단,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은 적격한 위험회피 수단이고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지분상품이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1번 현금 흐름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 2번 현금 흐름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3번 공정가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4번 매매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2번 리스 이용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다른 회계 처리를 한다. 3번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단기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1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2번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 수익에 따른 현금 유입. 3번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4번 유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3일의 20X 원년 포괄손익 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30만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이 20X 원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8만원. 2번 19만원. 3번 20만원. 4번 21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영업활동에 관련된 자료이다. 20X 원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3일의 현금 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만원 유입일 경우 포괄손익 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상기자료 이외에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1번 1,300만원. 2번 1,400만원. 3번 1,500만원. 4번 1,6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다음 중 조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조세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있는 과태료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3번 조세의 과세 여건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4번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번 서류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3번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의하나 공시송달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4번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 주소에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여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 중 과세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산세, 2번 납세 의무자, 3번 과세표준, 4번 세율.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2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30%를 감면한다. 3번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도 기한 후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번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의 3일은 2025년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하기로 하고 2025년 4월 18일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였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3일은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아님. 1번 제25기 2025년 1월 1일, 기천25년 4월 18일. 2번 제25기 2025년 1월 1일, 기천25년 6월 30일. 3번 제25기 2025년 1월 1일, 기천25년 12월 31일. 4번 제25기 2025년 4월 19일, 기천25년 12월 31일. 정답은 3번입니다. 46번 다음 중 법인세의 계산구조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공제, 2번 비과세소득, 3번 2월 결손금, 4번 기납부세액.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 3일은 제25기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A의 30%를 시가에 양도하였다. 토지 A에 대한 제24기 사업연도 자본금 과정립 금조정명세서의 내역과 제25기 양도 시점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토지 A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25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금산입 300만원 규보, 2번 손금산입 300만원 규보, 3번 입금산입 600만원 규보, 4번 손금산입 600만원 규보.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 다음 자료는 3일의 제25기 사업연도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된 내역이다. 이 중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금액은 얼마인가? 1번 300만원, 2번 5,000,000원, 3번 700만원, 4번 8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인건비 중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직원,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이 아님, 에게 정관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 2번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3번 임원에게 정관이나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지급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 4번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정답은 1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자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 수익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2번 장기 할부 판매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 입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3번 제품 판매의 경우 손익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다. 4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번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하지 않는다. 3번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4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다음은 3일의 기계장치 A 제22기 신규 취득 자산임의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감가상각 의제 대상이 아님. 1번 22 영향 없음, 23 영향 없음, 24 영향 없음. 2번 22 200만원 증가, 23 100만원 감소, 24 100만원 증가. 3번 22 200만원 증가, 23 영향 없음, 24 100만원 증가. 4번 22 영향 없음, 23 100만원 감소, 24 영향 없음.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다음은 3일의 제1기 사업연도 지천24년 1월 1일, 지천24년 12월 31일과 제2기 사업연도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12월 31일의 일반기부금 지출액과 일반기부금 한도액, 전기한도 초과이월분 손금 산입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에 대한 자료이다. 일반기부금 세무조정이 3일의 제1기 사업연도와 제2기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제1기 영향 없음, 제2기 영향 없음. 2번 제1기 2천만원 증가, 제2기 영향 없음. 3번 제1기 2천만원 증가, 제2기 1천만원 감소. 4번 제1기 2천만원 감소, 제2기 1천만원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3일의 담당 회계사인 김삼일 회계사가 3일의 제25기 사업연도 지천25년 1월 1일, 지천25년 12월 31일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자문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현물로 제공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간주합니다. 2번 문화 관련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 계산은 문화 관련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과 일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3번 기업 업무 추진비를 금전 아닌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아야 합니다. 4번 2024년 12월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25년 1월에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2024년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3일은 2025년 1월 1일 업무무관 자산인 스포츠카를 3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3일의 제25기 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는 1천만 원이고 차입금 적수가 249억 원인 경우 업무무관 자산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은 얼마인가? 단, 선순위 부인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은 200만 원이고 관련 차입금 적수는 30억 원이다. 1번 1,958원 2번 13,698원 3번 400만 원 4번 8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56번 다음 자료는 3일의 제25기 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충당금에 관한 것이다. 퇴직연금 충당금과 관련하여 3일이 수행해야 하는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금불산입 1,000만 원 듀보 2번 손금산입 1,000만 원 듀보 3번 손금불산입 1,400만 원 듀보 4번 손금산입 1,400만 원 듀보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준비금 또는 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대손충당금 2번 퇴직급여 충당금 3번 책임준비금 4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3일은 2025년 7월 1일 대표이사 김삼일에게 시가 5억 원, 장부가액인 3억 원인 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다음 중 해당 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제25기 사업연도 2025년 1월 1일 12월 31일에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금산입 저가양도 1억 원 상여 2번 입금산입 저가양도 1억 원 상여 손금산입 토지 1억 원 듀보 3번 입금산입 토지 1억 원 듀보 4번 손금산입 토지 1억 원 듀보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인 3일의 제25기 사업연도 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770만 원 2번 87,000원 3번 9,590만 원 4번 억 7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3번 중간연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번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1번 이자소득, 배당소득 2번 이자소득, 기타소득 3번 배당소득, 사업소득 4번 사업소득, 기타소득 정답은 1번입니다. 6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2번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3번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4번 동일 직장이나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로부터 받는 공제회 반환금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즉 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탈퇴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임. 정답은 3번입니다. 63번 다음 자료로 개인사업자 김삼일 씨 복식부기 의무자 아님의 2025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억 원, 2번 억 1,000만 원, 3번 억 1,100만 원, 4번 억 1,6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거주자 김삼일 씨는 3일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하였다. 다음 자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는 이익이다. 김삼일 씨의 2025년 과세대상 총급여액으로 오른 것은 1번 3,120만 원, 2번 3,420만 원, 3번 3,540만 원, 4번 3,69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이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한 사적 연금소득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2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다. 3번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4번 사적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번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3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순서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4번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67번 다음은 근로소득자, 기룡근로자 아님, 인 김삼일 씨가 자녀들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단,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45만 원, 2번 49만 5천 원, 3번 180만 원, 4번 315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다음 중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될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2번 과세연된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 외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3번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과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4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비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9번 거주자 김삼일 씨는 6년간 보유한 토지, 등기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해 양도소득 세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동 토지의 실지 양도 비용은 300만 원이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12%이다. 1번 3,886만 원, 2번 4,136만 원, 3번
8,286만원. 4번 8,536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70번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단, 제시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포함은 적법하게 되었다. 1번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2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3번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4번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만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한다. 2번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3번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은 공급자 및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번 부가가치세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2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3번 비영리법인은 공익적인 사업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4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자를 겸용사업자라 하며 겸용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2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이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6개월마다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3번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 4번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4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3개월마다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인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매장과 하치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2번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3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점인 국외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본다. 4번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폐쇄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수선비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4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다음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3일의 거래 내역이다. 제1기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예정신고 40만원, 확정신고 60만원. 2번 예정신고 50만원, 확정신고 60만원.
3번 예정신고 90만원, 확정신고 30만원. 4번 예정신고 280만원, 확정신고 0원. 정답은 3번입니다. 77번 다음은 김삼일 씨의 2025년 1월 가계부 지출 내역이다. 지출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고 가정한다. 1번 7만원, 2번 8만원, 3번 9만원, 4번 12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7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3일의 2025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1번 6억 원, 2번 6억 1천만원, 3번 6억 2천만원, 4번 6억 4천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3일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1억 원에 매입일 2025년 3월 28일, 공통매입세액 1천만원 하였다.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제1기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함. 1번 50만원, 2번 700만원, 3번 750만원, 4번 80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8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해당 공급가액의 1%이다.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기간 내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해당 공급가액의 1%이다. 3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 공급가액의 3%이다. 4번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2%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81번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원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를 분류할 때의 분류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의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한다. 2번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분류한다. 3번 원가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원가와 예정원가로 분류한다. 4번 수익과의 대응관계에 따라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로 분류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82번 3일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의 25%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서 3일의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1번 125만원, 2번 130만원, 3번 150만원, 4번 155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83번 2개의 제조부문과 2개의 보조부문으로 이루어진 3일의 부문 간 용역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도료부문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번 39만 1,304원, 2번 40만 4,348원, 3번 59만 5,652원, 4번 95만 6,522원. 정답은 2번입니다. 84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익을 크게 보고하기 위하여. 2번 제품 가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번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번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정답은 1번입니다. 85번의 3일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20X 원년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X 부문에 대해서는 50%, Y 부문에 대해서는 40%이다. 제조지시서 샵10-5와 관련된 기초제공품은 80만원이며 단기 중 판매가 완료되었다. 원가 발생액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지시서 샵10-5와 관련하여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번 290만원, 2번 300만원, 3번 390만원, 4번 42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86번 다음 중 일반적인 개별원가 계산 절차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2번 이은 기역 리을 미음 디귿, 3번 이은 리을 미음 기역 디귿, 4번 이은 리을 기역 미음 디귿. 정답은 3번입니다. 87번의 3일은 기계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며 연간 제조간접원가는 500만원으로 연간 기계가동 시간은 5000시간으로 각각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기계가동 시간은 4000시간이 발생하였다.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샵사인 A의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의 제조간접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1번 30만원, 2번 40만원, 3번 50만원, 4번 6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88번 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직접 재료와 가공원가를 혼동하여 파악한 경우 발생하는 결과로 옳은 것은? 1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2번 기말 제공품 가공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3번 제품 계정과 제공품 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4번 단기 완성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과대 계상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89번 다음 중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고려한다. 2번 평균법 적용 시의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 적용 시의 완성품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다. 3번 평균법의 원가 배분 대상액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의 합계액이다. 4번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공품과 단기 투입량을 구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90번의 3일은 종합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87만 5천원, 2번 90만원, 3번 95만원, 4번 125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91번 다음 중 정상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작업에 대한 예정 배부액은 해당 작업의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번 직접 재료 원가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지만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부된 원가로 측정한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각 작업별로 실제 원가에 기반한 기초 원가를 계산한 이후에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예정 배부율을 결정한다. 4번 실제 원가와 예정 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때 부족 배부액은 매출 원가로, 초과 배부액은 기타 수익으로 각각 인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92번 표준원가의 종류는 이상적 표준, 정상적 표준 및 현실적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상적 표준을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2번, 이상적 표준을 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3번, 실제 원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재고자산가액과 매출원가가 적절하게 계상된다. 4번, 최선의 조건 하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최저 목표 원가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93번,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던 3일은 새롭게 표준원가 계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가관리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는 누구인가? 1번, 강 부장. 2번, 황 과장. 3번, 정 대리. 4번, 김 사원. 정답은 1번입니다. 94번 3일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재료비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의 제품 2,000단위 표준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5,200원, 2번 42,000원, 3번 44,800원, 4번 47,6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95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1월 직접 노무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1월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500시간이었을 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1번 1,800시간, 2번 2,000시간, 3번 3,000시간, 4번 3,200시간. 정답은 1번입니다. 96번, 다음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기역, 니은, 2번, 이은, 디귿, 3번, 기역, 디귿, 4번, 기역, 이은,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97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아니므로 외부 보고용 회계정보로 활용될 수 없다. 2번, 원가 행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3번, 고정원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어 가격 결정과 관련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4번, 공통적인 고정원가를 부문이나 제품에 배부함으로 부문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8번, B10X 원년 3일은 신제품 A를 700단위 생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원가는 6원이고 총 고정원가는 1,400원이다. 20X 원년에 신제품에 대한 기초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재고 수량이 100단위일 경우 전부원가 계산 방법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20X 원년 12월 31일의 기말재고액은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 비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1번 100원 증가, 2번 100원 감소, 3번 200원 증가, 4번 200원 감소. 정답은 4번입니다. 99번, 3일의 단기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총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840만원, 2번 2,700만원, 3번 2,760만원, 4번 2,967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00번, B10X 원년에 영업을 시작한 3일은 단기에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8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단기의 판매 가격 및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1번 13,600원, 2번 17,600원, 3번
21,600원. 4번 23,2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01번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 계산 ABC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활동은 분석이 가능하나 고객이나 서비스 등의 원가 대상에 대해서는 활동 분석이 불가능하여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적용할 수 없다. 2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통해 산출된 정보는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관리회계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3번 다품종 소량 생산을 주로 하고 원가 요소 중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큰 기업에 적합하다. 4번 각 활동별로 적절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제품별로 추적 불가능하던 제조 간접 원가도 개별 제품에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로 인식되어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해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2번 원가 추정을 위한 방법에는 공학적 방법, 계정분석법, 산포도법, 고저점법, 회귀분석법 등이 있다. 다음 중 회귀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적인 원가 자료를 모두 이용한다. 2번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함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적 변화량을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3번 상대적으로 적용이 간단하나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번 통계적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의미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3번 다음 중 CVP 분석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2번 복수 제품의 경우 매출 배합이 변동한다. 3번 재고자산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4번의 다음은 원가 조업도 디익, CVP, 분석과 관련된 신문기사이다. 기역, 과, 니은, 은 각각 얼마인가, 단, 한 달은 30일로 가정한다. 1번, 기역, 1600잔, 니은, 400만원. 2번, 기역, 1600잔, 니은, 800만원. 3번, 기역, 2000잔, 니은, 400만원. 4번, 기역, 2000잔, 니은, 8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105번 다음 중 영업 레버리지도 디그리 오브 아퍼레이팅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경우에 영업이익은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번 영업 레버리지란 고정원가로 인하여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2번 고정원가가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3번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양호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4번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작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6번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으로서 실제 원가를 실제조업도 수준의 예산원가와 비교하는 예산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부문예산, 2번 운영예산, 3번 변동예산, 4번 고정예산. 정답은 3번입니다. 107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이익중심점의 통제 책임이 있는 A사업부의 공원이익 손익계산서이다. A사업부의 성과평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익은 얼마인가? 1번 100만원, 2번 200만원, 3번 250만원, 4번 3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08번 다음 중 판매부서의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매부서의 성과평가는 수익중심점보다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판매부서의 성과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예산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비교가 포함된다. 3번. 매출 총 차이는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로 구분된다. 4번. 매출 조업도 차이는 매출 배합 차이와 시장 점유율 차이로 구분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시장 점유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0만원 유리, 2번 50만원 분리, 3번 60만원 유리, 4번 60만원 분리. 정답은 1번입니다. 110번 다음 중 사업부제에서 투자 수익률을 이용하여 각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할 때의 문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부의 이익만을 고려하므로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2번 회계이익이 아닌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므로 업종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번 소규모 투자 중심점보다 대규모 투자 중심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과평가를 받는다. 4번 투자 중심점의 투자 수익률 극대화 노력이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 투자안을 부당하게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1번 3일은 투자 중심점으로 운영되는 X, Y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는 경제적 부가가치로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각 사업부의 20X 원년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총자산은 모두 영업자산이며 법인세율이 20%일 때 Y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1번 15,200원, 2번 22,000원, 3번 27,400원, 4번 43,4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12번 3일은 6개월 전에 차량을 25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침수로 인해 이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는 동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용 150만원을 들여 200만원에 팔거나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100만원에 팔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총매물원가는 얼마인가? 1번 200만원, 2번 250만원, 3번 300만원, 4번 4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13번 3일은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20X 원년의 당기순이익은 120만원이다. 여러 사업부 중에서 사업부 갑의 공원이익은 45만원이고 사업부 갑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10만원이다. 공통원 가배분액 중 8만원은 사업부 갑을 폐지하더라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회사가 사업부 갑을 폐지할 경우 20X 원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70만원, 2번 73만원, 3번 77만원, 4번 8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14번 3일은 제품 A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 X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품 X 제조에 대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은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품 X의 외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60%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1번 800원, 2번 840원, 3번 860원, 4번 9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15번 다음은 3일의 제품별 예산 자료이다. 3일의 연간 사용 가능 기계 시간이 500시간일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제품을 각각 몇 단위씩 생산하여야 하는가? 1번 제품 A 100단위, 제품 B 40단위. 2번 제품 A 75단위, 제품 B 55단위. 3번 제품 A 50단위, 제품 B 70단위. 4번 제품 A 33단위, 제품 B 80단위. 정답은 1번입니다.
116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한다. 2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번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며 실질 연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4번 이자 비용은 현금 흐름 유출에 해당하므로 현금 흐름 추정에 반영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7번 다음 중 자본 예산 모형에 의한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수기간법 검토 대상 투자안이 상호 독립적이라면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기준 회수기간보다 길 때 해당 투자안을 채택한다. 2번 회계적 이익률법 검토 대상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이라면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치보다 높은 투자안들을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번 수년제 가치법 검토 대상 투자안이 상호 독립적이라면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최저 필수 수익률을 상회할 경우 해당 투자안을 채택한다. 4번 내부 수익률법 검토 대상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이라면 내부 수익률이 가장 낮은 투자안을 채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8번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3일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자 시점에서 900백만 원이 소요되고 경제적 내용 연수는 3년, 잔존 가치는 없으며 이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3일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0%이고 투자 이후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현금 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한 신규 플랫폼에 대한 투자 검토 결과로 옳은 것은 단,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한다. 1번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플러스 580백만 원이므로 해당 투자안을 채택한다. 2번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플러스 140백만 원이므로 해당 투자안을 채택한다. 3번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140백만 원이므로 해당 투자안을 기각한다. 4번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400만 원이므로 해당 투자안을 기각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9번 3일은 단기에 가격 탄력성이 높고 고정원가의 비율이 높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초기에 높은 시장점 유율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해당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특별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1번 입찰 가격 2번 약탈적 가격 3번 시장 침투 가격 4번 상층 흡수 가격 정답은 3번입니다. 120번 다음 중 품질원가 코스트 오브 퀄리티의 측정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품질 프로그램의 전반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2번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3번 여러 품질 활동들에 대하여 가용자원의 최적 배분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4번 제조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가를 분석하여 목표 원가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